예, 안녕하세요. 심플러티입니다. 최근에 제가 급등락 종목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패밀리 분들에게도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 바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젠 관련해서 제가 영상을 좀 남겨드렸는데, 제 소식을 좀 들었는지 훈풍이 좀 불어온 것 같아요. 좀 좋게 생각해 보면 뭐 그렇다는 것이고, 장중, 이제 무상증자 관련 또 호진수가 나오면서 27%까지 또 급등, 롱바디가 나왔고,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습니다. 네, 일단, 이전 정고점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벙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18만 원대 또 고점을 이제 딱 찍고 좀 내려왔는데, 뭐 매도를 했든 아니면 하지 않았던 입장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는 좀 홀가분한, 또 마음이 좀 한결 편안한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힘든 시간 지금 많이 버티고 계실 것 같은데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또 급반등이 나오면 다시 비중을 좀 축소하고 종가 재매수 혹은 하루 이틀 뒤 좀 눌러준다 하면 그때 재매수가 좀 괜찮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어요. 아직 정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매물대가 또 이렇게 좀 쌓여있는 바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그만한 또 상승 동력 모멘텀이 또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아마 그런 뉴스가 이제 진단키트 뭐 이제 전국적인 어떤 뭐 진단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좀 안 되겠지만 예, 코로나 환자가 더 증가를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일단 시젠이 가고자 하는 길은 지금 이때 한번 숨통을 튀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간 조정 약간 보내고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확률이 좀 높은 다 생각이 들겠지만, 아직 역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 조정, 시간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축하드리고요. 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회원 전용 영상입니다.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심플 패밀리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따로 남겨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 또 하나투자증권뿐만 아니라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그리고 이제 뭐 정치 테마주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또 급등락이 좀 심한 종목들인데, 많은 비중을 투자하기보다는 지금 이제 조금 뒤면 또 대선 관련된 어떤 이슈가 계속 부각될 상황에 놓여 있는 바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냥 있기보다는 적정 비중, 내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투자 규모 이내로 한번 베팅을 해봐도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두나무 관련주가 지금까지 좀 줄곧 또 상승을 많이 했죠. 또 하루 이틀 좀 반락을 하고 장중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두나무 관련주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장중 등락폭이 굉장히 크겠지만 아직 상투권 신호가 나온 것도 아니고, 어떤 이슈는 다음 주 뭐 예견되고 있다 하겠지만, 그 안에 충분히 한두 번 더 급등의 랠리가 나올 수 있는 확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올라갈 때 막 베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좀 현명하게 투자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련 정보들은 제가 또 텔레그램에 계속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하나투자증권 우선주가 또 상한가를 갔어요. 이럴 때 달리는 말에 올라탈 때는 언제든지 내가 깊은 하락을 맞는다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그 비중으로 들어갈 수 있다. 네, 들어갈 수 있겠죠. 네, 그러나 손절가는 무엇이죠? 여기에서 매수를 했으면 5일선 손절가, 정확하죠. 네, 올라갈 때마다 그 라인이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데, 아마 좀 이제 좀 다 왔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4,500원대라고 보면 5배 정도 하면 거의 5만 4, 5, 2, 3, 2만 3천 정도 됐네요. 그리고 5천에서 보면 5배면 2만 5천 원. 2만 5천 원 많이 찍으면 아마 7배, 뭐 7배라 보면 7호 35, 3만 원 근처까지는 한번 치고 고점을 형성하고 쭉 내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5일선 깨지기 전까지 보자. 그리고 한 번 더 본다고 보면, 흐름을 본다고 좀 캐치를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5일, 6, 7일째 해서 9일째, 369에서 9일째까지 한번 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니죠? 네,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제가 이제 뭐 상투권
뭐 그럴 때도 신호를 또 드리겠지만 일단 지금은 추격 매수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5일선 이탈 전까지 들고 가거나 아니면 거래가 활성하게 오늘의 거래량보다 2배 정도 터지면서 양봉보다는 음봉, 깊은 음봉을 보이거나 꼬리, 윗꼬리 혹은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는 경우 그럴 때 좀 상투권 신호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분할 매도 내일부터 좀 매도를 하면 어떨까요? 내일부터 지금 상승한 바가 있기 때문에 상승폭만 장중 뭐 20% 30% 매일매일 차익 실현은 또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두나무 관련주가 장중 좀 낙폭이 컸죠. 네. 하나투자증권은 17%에서 또 이제 끝까지 꼬리가 밑에 없습니다. 끝 시작과 동시에 끝까지 올려줬던 바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도 장중 지금 장난 아니었죠. 등락폭이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7까지 계속 큰 어떤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신규 매수는 불가이고요. 일단 들어간 어떤 그 비중만 적절히 들어가고, 만약에 내려준다고 뭐 하락으로 좀 내려주는 경우가 보면 그때 추가 베팅을 해도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신규 매수 불가해요. 네, 일단 가지고 있는 비중만 잘 컨트롤했으면 좋겠습니다. AT넘은 또 외국인이 샀네요. 네, 기타 법인은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바고, 외국인은 한 달간 60만 주, 기간은 20만 주, 금융투자가 아직 크게 어떤 매도를 보낸 신호가 없습니다. 이렇듯 한 달간의 어떤 그 매매 동향, 매동을 체크를 해서 이러한 친구들이 네, 이런 뭐 세력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세력들이 많이 한 번에 뭐 2, 3일 내에 과대한 어떤 매도가 던지면서 나간 흔적을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정석이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의 흐름은 그렇게 빠져나간 바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에 보면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2.9% 좀 상승을 했고요. 네, 일단 나쁘지 않은 흐름이고, 우리 기술 투자는 외국인은 100만 주를 가지고 있네요. 기타 법인은 오늘도 7만 5천 주나 또 매수를 해버렸고요. 네, 이렇듯 두나붕 어떤 지분 이슈가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투권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5일선 종가상 5일선 강한 양음봉으로 내려주기 전까지는 끝까지 가지고 있는 비중은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자. 그런 전략은 아직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네. 그 가치가 뭐 10조, 두나무 지분 가치가 뉴욕 상장 어떤 이슈를 지금 안고 있는데, 그 가치가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50조가 될지 100조가 될지는 그 누구도 예단하기 힘듭니다. 어떤 그런 이슈를 계속적으로 지금 재료를 안고 있는 바기 때문에 털지 마시고 손절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비중은 끝까지 가져가 본다. 그런 전략이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들을 지금 또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바이오 종목들이 바닥에서 탈출한 것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바이오를 사랑하고 또 물리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항상 체크를 해야 될 게, 네, 하반 경직이 나올 때 나오고 오늘도 나왔죠. 이럴 때는 제가 어제 전용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라도 사보세요. 네, 그러니까 지지가 나오는 구간 있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지가 여기는 이제 생략을 하고, 지지가 나온 2, 3일 정도 하반 경직이 보이면, 만약 여기서 내가 1,000만 원 베팅을 했다, 여기서 했든, 그러면 2, 300만 원이라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평단가 낮추는 작업을 해야만이 고점 10만 원대 좀 매물대 보이죠. 또 번쩍하면 그때 익절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내리고 오면 다시 사야 되겠죠. ST팜. 아마 지금은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인데,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여름이 지날수록 ST팜이 아마 시장에서 부각될 확률은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독보적인 저는 기술을 갖고 있다 봐요. 그리고 백신 개발이든, 그리고 치료 약을 개발하는 어떤 시약 관련해서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종목 회사이고, 그리고 관련 인프라가 또 저는 굉장히 좀 클린하다, 스마트하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또 관련 뉴스를 꼭 챙겨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너무 겁내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홀딩 전략이 어떨까요? 만약에 이번 좀 내일이든 다음 주까지 보고 한 번 더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50 혹은 70% 비중은 또 익절을 하시고 내려올 때 5일선 근처 재매수 혹은 21선 근처에서 재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여기 바이넥스하고 이스앱지수가 있죠. 네, 바이넥스는 제가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종목이고 오늘도 장중 4~5%도 상승을 했는데 일단 여기 신규 매수는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끝까지 어떤 익절을 했고 다시 재매수했으면 그 비중만 들고 가는 부분이고 이스앱지수는 급등락이 굉장히 심한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런 종목이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뭐냐면 내려올 때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들이든 대선 테마주이든 잘 체크하셔야 돼요. 내려올 때 이놈이 폭발적인 거래량을 동반해서 거의 차익실을 끝내고 세력이 터는 종목인지 네, 그런 부분은 항상 거래량이 남아 있습니다. 거래량의 비밀이 아시죠? 그래서 거래가 없이 며칠간 며칠간 다시 내려오게 되면 하방에서 또 이제 하방 경직 또 저가 매수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 다시 한번 거래가 크게 상승하게 될 때 주가는 부응하는 부분이고 또 내려올 때 거래가 없으면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떤 훈풍이 불게 되면 또 큰 급등이 나오기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매물대 근접하기 때문에 고점 매도도 내려오면 21선 근처는 뭐 거래 없이 또 내려온다. 거래 없이 또 쭉 내려오면 그때 보고 추세 하단 근접할 때 근접 볼 때 다시 재공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물렸다고 하면 고점 매도, 종가 재매수 혹은 하루 이틀 뒤 반락하면 분할 매수로 또 가져가는 전략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아직 시세가 끝난 것도 아니고 추세는 우상향으로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이스앱 지수 참고하세요. 올려주고 쭉 내려주고 다시 올려주고 쭉 내려주고 다시 한번 올려주고 내려주고 즉 급등과 급락이 언제든지 나오는데 내가 사야 될 자리가 항상 위에서는 안 되겠죠. 항상 추세 근접 혹은 주봉을 이제 당겨봐서 10주선 혹은 20주선까지 타워한 종목이라면 언제든지 안정적으로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 다시 급등할 때 매도, 내려주면 다시 재매수, 급등하면 매도. 그렇게 고점 매도와 저점 재매수를 언제든지 병행할 수 있는 또 종목들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셀집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료는 살아있어요. 재료도 괜찮고. 로보스탄 추가적인 또 급등이 나왔네요. 7%.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추세가 끝나기 전 혹은 5일선 이탈 전까지 한번 지속하다 보면 다시 한번 5일선 터치와 함께 강한 중형 사이즈의 롱바디가 나온다. 그리고 매물대가 산적한 여기에서 2, 3일 혹은 5일 동안 전투가 벌어지겠지만 이 전투의 승자가 작은 양봉이 차지한다. 끝까지 5일선 지키고 있다. 그러면 이전 전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또 한 번의 큰 상승의 마디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규 매수 불가고요. 가지고 계신 분의 입장에서 이제 뭐 고점 매도 혹은 저점 재매수 하면서 끝까지 들고 가봐도 저는 좋은 결과를 좀 주어지지 않을까. 로보스타. 네, 괜찮네요. 네. 매물대를 빨리 벗어나는 게 아마 추가적인 상승을 아마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세력의 의도이다. 세력이 움직이는 그 흐름에 맞춰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대형 포장하고 지금 한국 패키지가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 이 종목은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 뭐 둘 다 지금 코로나 환자 수가 좀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 바고 그리고 그런 어떤 테마의 성격으로 이제 좀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 좀 급등 랠리를 달려갔던 그런 종목들이었습니다. 한국 패키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대 120일로 당겨 봤을 때 최대 매물대가 여기 좀 산적해 있거든요. 만약 여기 중심선을 지지가 잘 나온다. 5일선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은 한두 번 더 뭐 발생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하향 추세를 또 깔끔하게 좀 잘 여기서 돌파했죠. 돌파하고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평선의 밀집 상태에서 공략이 맞고 혹은 오늘 반락할 때 5일선 근접할 때 매수를 했다고 하면 장중 또 15%까지 급등을 또 챙길 수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뭐 끝난 건 아니고요. 거래가 없이 올라갔던 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뭐 하루밖에 남지 않았지만 뭐 약간 음봉을 그린다 하더라도 다시 재차 한두 번 정도는 다음 주에 또 양봉 하나 더를 또 만들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재명 님이죠. 그분 어떤 또 테마, 대선 테마로 또 엮일 수 있는 또 확률도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때 샀다, 못 팔았다. 그렇게 뭐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팔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떨어졌나?
네, 시간은 괜찮네요. 괜찮고 매동은 크게 뭐 세력이 어떤 왔다 갔다 한 적은 없고요. 네, 일단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은 아닌 것 같고 힘의 균형에 따라서 네, 아마 테마의 성격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급등 혹은 또 횡보 등하면서 점진적으로 우상향의 어떤 그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선 테마주로 바뀐 바는 없는데 일단 코로나 환자 확진자 수가 좀 더 증가하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의 쓰리 바닥이라고 보면 되겠죠. 원, 투, 쓰리 바닥 정도 다중 바닥을 실현하고 오늘은 약간의 갭상을 만들어서 1%면 좀 그래도 나쁜 건 아니에요. 네, 갭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는 MACD가 양으로 좀 저하될 확률이 높고 거래가 좀 더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5일선은 점차 이제 우상향 이격도를 나타내면서 5일선과 21선이 이격도만 좀 더 벌어진다고 5일선 올라가게 되면 아마 주가도 좀 더 레벨업 하지 않을까. 그런데 아마 내일이든 모레든 5일선 이탈한다. 뭐 다시 한번 체계강도 약해지거나 거래가 좀 줄어들게 되면 그때는 공략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약 손절 혹은 또 약 익절 그렇게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는 거는 뭐 대형 포장이든 이제 뭐 지금 한국 패키지든 추세가 이렇게 뭐 대선 테마죠 뭐 어떤 걸 고르실 때 이렇게 추세가 오른쪽으로 우상향으로 네 살아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선택해 보세요. 네, 추세가 살아있는 것들. 그러다 보면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이렇게 장대 양봉 있죠. 장대 양봉 한 번에 또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전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는 뭐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구형테크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음의 어떤 에너지가 좀 많이 좀 내려왔죠. 그리고 거래가 줄어든 상황이고 거래 줄어들면서 또 이평선의 어떤 여기 5일선 이탈할 때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세요. 전체적인 어떤 지금 추세가 여기에서 이탈이 되면 아무리 좀 좋아도 좀 좋아도 이제 좀 덜어내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못 팔았다 하면 오늘 장중 6%까지 올라가면 5일선도 터치하도 내려오죠. 세력주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와 준다고 하면 61선까지 내려와 줄 수도 있는 바기 때문에 장중 다 급등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너무 올라간 종목들 또 보지 마시고 이제 워낙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서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내시고요. 뭐 수익을 안 난다, 뭐 힘들다, 뭐 하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안 나는 거 지금 구독자분들만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분들이 좀 많이 힘든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네, 그리고 제 영상을 좀 참조하셔가지고 또 급등이 나온 것들은 계속 뭐 안고 가지 말고 5%든 10%든 꼭 수익이 생기면 50% 매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은 항상 10% 이상 되는 종목이 보이면 그 누가 뭐라 하든 뭐 심플로가 말을 하든 말을 하지 않든 항상 50% 혹은 30% 비중은 익절을 해서 수익을 챙기는 전략. 수익은 꼭 조금씩 챙겨서 곡간을 따뜻하게 만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적인 영상은 개별 종목은 제가 또 따로 남겨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심플러TV였습니다.